오케이,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 오늘 예문부터 좀 보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 독해 이 부분을 가장 푸는 관건은 소재를 먼저 좀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고, 보기를 정확하게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오늘 소재와 그 다음에 어휘, 보기를 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어휘의 특징으로 오늘 푸는 연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좀 보실게요. 예문 보시면 보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예문에서 소재 찾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에는 야오옌, 야오옌 하면 눈부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B는 찬란 하면 찬란하다. 자, 눈부시다와 찬란하다의 공통점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예, 빛에 관한 내용이죠. 꽝, 예, 꽝이 나오면 좀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쩐꼬이, 자, 쩐꼬이는 진귀하다인데, 진귀하다는 보통 우리가 유물 같은 거, 예, 좀 드문 거, 아니면 뭐 희귀한 진귀하고 드문 새우를 쩐시라고 하거든요. 예, 쩐꾸이는 보통 유물이나 사물에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잔신, 자, 잔신도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참신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참신하다면 아이디어 같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물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잔신은 새로운 혹은 기존에 없던이라는 뜻으로 좀 그 단어를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들은 사자성어, 사자고정구라고 불러요. 네 글자짜리 고정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A에 나와 있는 신신샹롱, 네, 신신샹롱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초목이 무성하다와 하나는 사업이 번창하다. 자, HSK에서는 주로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지 초목이 무성하다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이왕 외우는 거, 롱자가 있네요.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결국 비슷해요. 왜냐면 초목이 무성한 거는 이렇게 사업이 초목처럼 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번영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광이 자이가 나와 있는데 뭐 그대로 직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 하면은 기이하다, 신비하다, 꽝, 빛이 다르다, 자이 색채.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빛과 다른 색채.出神入化, 자, 자,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변하다, 들어가다, 신의 경지에 들어가다. 뭐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르신위이, 나날이 새롭고 다달이 다르다. 뭔가 계속 변화하는 것에, 변화에 대한 내용, 이것은 빛에 대한 내용, 그죠? 빛 색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감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이제 예문이라서 이 보기가 원래 두 개 있는 경우는 없지만 줄여놨어요. 여기 말줄임표도 보이시죠? 그렇죠? 문제를 줄여놨는데, 일단 보기에 있는 단어를 봐도 빛과 관련된 것들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보기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문으로 가면 지문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볼까요? 当太阳带电粒子进入地球磁场时，地球南北两极附近的夜空会出现叮叮美丽的极光。如果有机会亲眼看到极光，你一定会惊叹于大自然的叮叮. 이렇게 나왔어요. 소재 찾아내셨나요? 자, 사실 소재를 찾는다고 또 가끔 학생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소재 찾으면 결국 다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자, 일단 땅수니까 전제 조건이니까 소재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는 뭔가 전제 조건 뭐 할 때, 들어갈 때 요것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밤하늘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타나는 대상이 나와야지. 나타나는 대상이 뭐예요? 지광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지광이 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해석을 못 하더라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극광. 근데 남북극에 나타나는 극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오로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 더 좋고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왜? 이미 꽝이란 단어를 우리가 관련 있는 단어를 다 찾아놨거든. A에서는 야오옌, 그 다음에 B에서는 찰랑과 지광이찰. 벌써 정답은 B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만 잘 찾고 단어가 뭘 설명하는 단어인지만 잘 알아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실제 기출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광이라는 단어 배웠어요. 오로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예문으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역시 보기부터 볼게요. 이번에 한 문장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보기는 리우찬.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헷갈려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두 개, 이추안, C에 나와 있는 단어와 그렇게 많이 헷갈려해요. 학생들이. 자, 리우추안, 이추안 둘 다 우리나라 말 유전이에요. 유전. 그렇죠? 하지만 얘는 리우추안은 유전으로 읽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해지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왜 유전, 나 우리 아버지 이러한 뭐 안 좋은 점도 있고요. 뭐 좋은 유전적으로 뭔가 유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추안을 쓰긴 해요. 예, 문제로는 잘 안 되는 단어긴 한데 일단 6급에선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예, 6급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리우추안. 무조건 나오는 단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전해지다라는 뜻이고 주로 어떤 것이 문화들이
뭐 우리 경극, 아리랑, 뭐 탈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속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대대로 전해지다. 이럴 때 우리가 리우추안, 호우시란 말을 또 쓰고요. 그 다음에 후세에 전해지다. 그 다음 또 뭐 쓰냐면 이 광이랑 그렇게 친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통 문화들이 널리 널리 전해지다. 그런 이야기가 널리 널리 전해지다. 이랬을 적에 우리가 광과 잘 써서 예를 들면 리우추안 헌광 아니면 광웨이 리우추안 이런 식으로 리우추안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하고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촌 아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도 우리 유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우통은 유통되다는 뜻이에요. 별로 잘 안 쓸 것 같죠? 뭐 화폐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왜 들어갔냐고요? 공기는 얘가 흘러서 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물건 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宣传, 선전하다는 뜻이죠. 예,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를 널리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가 뭐냐고요? 예, 딴 건 몰라도 후이쥐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극이에요. 극, 그렇죠? 칭추, 예, 청나라 시대 초 때는 칭성이 뭐 흥성하다. 안후이지, 지향저 이달, 지역 이름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방에서 매우 땡땡했다. 이런 뜻인데, 딴 건 몰라도 뭐가 나왔어요? 무형 문화인 후이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경극의 이게 모태거든요. 예, 후이쥐. 이번 기회에 상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극의 모태. 처음에 시작은 후이쥐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경극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 휘극이라는 것이 저기서 뭐 하다가, 흥하다가 남방에 뭐 했다? 널리 뭐 했다? 당연히 리우추안, 그렇죠. 전해졌다란 말이 맞겠죠. 여기서 일단 광하고 친한 단어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널리 유통되다, 널리 이추안 빼고, 그렇죠. 이추안 빼고는 선전되다, 널리 선전되다 이렇게 다 되는데, 일단 소재가 뭐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무형 문화 따위를 널리 퍼뜨리다 뭐가 있다? 리우추안. 그래서 정답은 A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어의 특징, 특히 잘 헷갈릴 만한 단어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소재만 파악해도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고유명사. 근데 저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실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역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소재 찾고, 이게 실제 문제니까 그럼 소재만 찾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재는 일단 젠窗花 요거예요.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 그 부호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게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제목. 작품 제목이겠죠. 그렇죠? 제목에 들어가니까 젠窗花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옆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미아후일러 있죠? 미아오시에라고 하면은요. 글로 묘사하는 거고 미아후이 하면 그림 회자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묘사한 거니까 오늘의 소재는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면 전창화라는 게 뭐냐? 전창화는 여러분들 왜 중국 가면은 문 앞에 복자 뒤집어서 이렇게 오려놓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명절 같은 때, 물론 새해가 제일 많아요. 새해 때, 신년이나 명절 같은 때에 이렇게 복을 기리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동물이나 좋은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글자 따위를 종이로 오려서 문이나 창문이나 유리 같은 데 붙여요. 그 물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전창화라고 하는 거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소재는 얘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보기로 가볼게요. 보기로 가시면, 자, 어떤 열이 제일 만만한지를 좀 골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리우추안 배웠으니까 요 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단어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정도는 6급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열은 왜 제가 피했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눈목자가 붙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특히 왕, 바라보다, 자, 눈을 깜빡이다, 그다음 띵, 주시하다, 두, 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바라보다와 계속 주시하고 있다랑 그냥 보다랑 그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나아요. 첫 번째를 봤더니 지시향, 길하다. 자, 길하다의 특징은 좀 알려드릴게요. 길하다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길한 거 언제 찾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 전통 명절. 자, 한글로 적을게요. 왜냐면 명절이 되게 많죠. 춘지에 아니면 또한우지에 이런 것들에 길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지시향이 잘 쓰인다는 거. 하나 더는 쟤랑 잘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시향정. 자, 상징. 그죠? 우리가 길한 상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의 지시향이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자, 안닝은 안녕하다. 별일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샹.
자, 안시양은요, 차분하다, 침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행동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안시양의 学习, 뭐 안시양의 做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되게 차분하게 진행된다 할 때 안시양을 쓰고 있고요. 츠시양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츠시양은 자상, 그대로 읽으면 자상인데 자상하다는 우리가 보통 난 런츠, 인자하다 이런 걸로 쓰고요. 츠시양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뭐가 자유롭냐면 표정이 자유롭다. 표정.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자상하다 할 때, 그러니까 他很慈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他的表情很慈祥 이런 식으로 쓰는, 특히 나이 드신 분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지막 율로 가볼게요. 르리에 열렬하다. 열렬하다는 분위기를 많이 쓰죠. 분위기 열렬하다니까 분위기. 그 다음에 호위에. 자, 호위에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아까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 호위에 스웨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호위에 스웨. 이거 아마 보기, 아까 듣기 보기에서 나왔었는데 활약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이 활약하다. 그다음 활발하다 할 때 주의할 게 사람이 활발하다가 아니 아까 같은 세포나 사고가 활발하다 혹은 세포나 사고를 활발히 하다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성격이 활발하다 뭐 쓰죠? 예, 호어는 똑같이 쓰고 뭘 쓰죠? 호포 그렇죠? 호포를 쓰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호위에는 뭐 현역 선수 그러니까 활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선수가 요번에 활약을 했어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활발한 사람이 할 때는 호포를 쓰는 게 맞겠고요. 호위에는 사람한테 쓰면 활동하고 있다 활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보통은 세포 같은 인체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위에. 시위에는 명사로서는 희열이죠. 희열. 명사로서는 희열인데 다 위에가 지금 형용사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롱치아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답이든 아니든 얘는 무조건 6급에서는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관시 롱치아라고 하죠.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하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열만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밑줄로 갔더니 땅디자가 보여요. 땅디자가 보이면 뒤에가 수로를 꾸며주는 이 밑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쪼어예요. 앉다. 쪼짜이 캉상. 이러면 이제 우리 온돌에 앉다 뜻인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온돌에 앉느냐. 길하게 앉는단 말 없죠. 그렇죠? 길하게 앉는단 말 없고 안녕하게 앉다. 뭐 별일 없이 앉다. 좀 말이 애매한 것들은 놔두세요. 제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샹. 차분하게 앉다. 당연히 되죠. 츠샹. 자, 이거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애롭게 앉다는 말은 없어요.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앉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이 츠샹도 뼈칭더 쪼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츠샹도 쪼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씨 아니 되나 안 되나? 이미 잘 되는 거는 씨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한 열로 정하지 마시고 자, 뒷열로 가면 아까 확실히 구분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fu 화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림이라는 거. 전체적인 화면 그림에는 충만 이 단어 중요해요. 뒤에는 항상 추상적인 목조가 온다라는 거. 치펀 분위기죠. 분위기. 또 한자로 읽지 말고 기분 아니에요. 분위기. 그러면 땡땡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설명절 때 지금 나오는 그런 그림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때 전창을 자르고 있는 그런 것을 그려가지고 제목을 붙인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분위기로 가득 찼을까요? 제가 말했잖아. 활발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호위에가 그 뜻이 없다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기쁜. 그러니까 곧 명절을 보내니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길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쉽게 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해봤자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해석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를 정확하게 아는지 그래서 아는 보기 자신인 열을 먼저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만 파악해서 저 소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요. 아까 여기가 제가 별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잔시는 전시 그대로 읽으면 전시하다인데 자,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제가 필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 밑에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나 모르겠네요. 자, 잔시는 전시하다지만 실제로 이제 6급에서 HSK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보여주다가 해석이 제일 좋아요. 보여주다. 왜냐하면 전시하는 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다인데 주로 뭘 보여주냐면 네 가지로 좀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보여주다. 자신을 좀 드러내줄 때 잔시쓰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의 장점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요디엔.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다. 싱시앙. 그다음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다. 真相.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건의 진상,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장점, 자신을 보여주다 할 때 우리가 이 잔시를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빠오루는 폭로하다는 뜻이야. 주로 비밀, 그러니까 비밀에 관련된 것. 입국에서 비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대표적인 비밀인 미미, 그쵸? 비밀을 뭐하다? 까발키다, 폭로하다.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겠고요. 리울루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해요. 리울루 역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리울루가 되게 중요한데, 리울루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심코 드러나오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무심코 드러나다. 무심코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그렇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뭐죠? 막 어떤 분위기 표정이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분위기 표정이 막 드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우라 포스가 뿜어져 나온다는데 그때 뿜어져 나오다가 바로 리울루에 뿜어져 나오다.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쟤는 보호를 추를 많이 써요. 추를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안 써도 되지만 추를 많이 쓰고, 뒤에는 주로 잘 붙는 단어가 무슨 션타이. 자, 션타이도 6급에서는 필수어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션타이 하면 션이 정신적인 것, 타이는 태도, 정신적인 태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표정 분위기라고 해석은 할 텐데 이 션타이를 그 표정 분위기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벼칭, 펀웨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약간 이런 정신적인 면의 분위기 표정이 우러나오다. 뭐 고와함, 우아함, 이런 차분함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거, 성질 급함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션타이, 땡땡 션타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류추어는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널리 전해지다. 그쵸? 뭐가 무형문화재, 이야기 속담 같은 것들이, 그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무친 땡땡 추 나왔어요. 총롱 쯔신더 션타이, 그쵸? 무조건 시네요. 다음에 나오면 션타이 나오면 리올로 고르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